안녕하세요. 15년간 중소기업 컨설팅 업계에서 일하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지켜본 경영 컨설턴트 김창수입니다. 저는 지난 16년 가까이 약 2,500여 개의 중소기업과 함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놀라운 성공을 거둔 기업들이 있었는데 흥미롭게도 그중 상당수가 50대 이후에 새롭게 시작한 사업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례가 쌓이고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죠. 특히 지난 3년간은 50대 이상 시니어 창업과 인생 이막 설계를 전문으로 상담해왔습니다. 최근 조기 퇴직이 증가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이제 나이도 많은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걱정들을 안고 오시더군요. 하지만 제가 직접 상담한 400여 명의 시니어 창업자들 중에서 정말 눈부신 성과를 거둔 분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50대 이후의 창업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유리한 시기일 수 있다는 것을요. 실제로 저희 컨설팅을 받고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1년 만에 연매출 10억을 달성한 54세 김모 씨,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3년 만에 전국 50개 매장을 오픈한 58세 박모 씨, 온라인 커머스로 월 순수익 5천만 원을 달성한 62세 이모 씨까지 정말 다양한 성공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분석해보니 놀랍게도 5가지 명확한 공통점이 있더군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성공의 공식처럼 일정한 패턴이 존재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마지막에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신 부분인데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15년간의 노하우와 통찰을 아낌없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시니어 분들이 가진 잠재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경험과 지혜, 그리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50대 이후 성공 창업자들의 5가지 공통점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내면과 외면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50대 이상 분들을 만나보면 바로 겉모습과 내면의 균형을 잘 맞춘다는 것인데요. 고전의 지혜가 증명하는 외모의 중요성입니다. 조선시대 다산 정약용 선생이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너를 보니 단정하고 엄숙한 빛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성인이 먼저 외모로부터 수습해 나가야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이치를 모르는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200년 전 조선의 대학자도 외모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이 흥미롭죠. 외모는 단순한 허영이 아니라 내면의 수양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시니어들은 나이 들었으니 외모는 신경 쓸 필요 없다 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정하고 품격 있는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성공한 시니어 창업자들을 보면 모두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7세의 카페 프랜차이즈를 시작해서 성공한 김모 씨는 매일 아침 운동복이 아닌 깔끔한 캐주얼 정장을 입고 매장을 순회했습니다. 옷이 곧 내 브랜드라는 신념 때문이었죠. 세계적 성공 사례로 할랜드 샌더스의 브랜딩 전략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KFC를 62세에 창업한 할랜드 샌더스 할아버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하얀 정장과 나비 넥타이, 단정한 수염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죠. 샌더스는 자신의 외모가 곧 KFC의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애 마지막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시그니처 룩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전략적 외모 관리의 힘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50대 이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직장에서의 강제적 만남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외모와 품격이 필요합니다. 특히 창업을 한다면 고객, 투자자, 협력업체 등 다양한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때 첫인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만난 지 7초 만에 상대방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외모를 단정하게 관리하면 내면의 자신감도 함께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5세 인지 효과라고 부릅니다.
좋은 옷을 입으면 실제로 행동과 사고가 그에 맞게 변화한다는 것이죠. 제가 상담한 한 60세 여성 창업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정장을 차려입고 화장을 하면서 오늘도 CEO답게 행동하자고 다짐해요. 그러면 정말 하루 종일 당당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자신만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만드세요. 무조건 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개성과 사업 분야에 맞는 일관된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둘째,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세요. 50대 이후 체중 관리는 외모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직결됩니다.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체중 관리는 자신감과 활력의 원천이 됩니다. 셋째, 표정과 자세를 의식적으로 관리하세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구부정한 자세와 어두운 표정이면 소용없습니다. 거울 앞에서 밝은 미소와 당당한 자세를 연습해 보세요. 넷째, 개인 브랜딩 관점에서 접근하세요. 자신이 어떤 이미지로 기억되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그에 맞는 외모를 연출하세요. 이것이 바로 개인 브랜딩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내면과 외면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성공한 시니어 창업자들의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단순히 젊어 보이려는 노력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품격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전략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공통점은 주변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자님은 50세를 지천명, 즉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순히 운명을 받아들이는 나이라고 해석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진정한 의미는 자신의 본질과 사명을 깨달아서 더 이상 외부의 잡다한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나이라는 뜻입니다. 즉, 진정한 자유를 얻는 나이인 것이죠. 성공한 50대 이상 분들은 공통적으로 남들의 시선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젊을 때는 남들이 뭐라고 할까? 체면이 서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결정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성공 사례들을 보면 모두 한 번쯤은 주변의 만류를 무릅쓰고 결정을 내린 경험이 있더군요. 59세에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한 박모 씨의 경우 주변 지인들이 이 나이에 인터넷은 무슨 인터넷이냐? 젊은 애들도 힘든데 왜 굳이 하면서 말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 씨는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것이라며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을 시작했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3년 만에 연매출 5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세계적 성공 사례로 모지사 할머니의 용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75세에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100세까지 작품 활동을 한 모지사 할머니 안나 메리 로버트슨을 보세요. 그녀가 만약 이 나이에 그림을 그리면 사람들이 웃을까 걱정했다면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작품이 전시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모지사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늘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다. 75세에 시작한 그림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생전에 1500점이 넘는 작품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작품들은 세상에 나올 수 없었겠죠. 일상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는 말로 인해 생깁니다. 직접 들은 말이나 떠도는 소문, 사소한 오해와 근거 없는 비방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하지만 막상 들춰보면 아무것도 아닐 때가 대부분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실제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특히 창업과 관련된 주변의 부정적인 말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다음과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나이가 너무 많지 않아?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야? 안정적인 게 최고야. 하지만 이런 말들 뒤에는 대부분 말하는 사람의 두려움이나 자신의 한계를 투영한 것일 뿐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명을 완전히 익히게 되면 그 어떤 비방과 칭찬, 영화와 욕도 마음을 흔들리게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바로 핵심입니다. 자신의 천명, 즉 자신이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알게 되면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50대 이후 성공하는 분들은 바로 이 경지에 도달한 분들입니다. 자신의 가치와 방향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잡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50대 이후에는 젊은 시절에는 없던 특별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경험과 통찰입니다.
수십 년간 살아온 경험 속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허상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제가 상담한 한 55세 창업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대, 30대 때는 남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정말 나를 위하는 말인지, 그냥 하는 말인지 금방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에만 집중할 수 있죠. 젊을 때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회복할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남들에게 보이는 것을 더 의식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실패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패가 더 이상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이자 배움의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또한 설사 실패하더라도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을 정립하세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세요.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축이 됩니다. 둘째, 비판적 사고를 기르세요. 남들의 말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그 말의 근거와 동기를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부정적인 말들은 근거가 부족하거나 개인적인 편견에서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성공 사례들을 많이 접하세요. 자신과 비슷한 나이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고 주변의 부정적인 말들이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넷째,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아무리 독립적인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힘듭니다.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이렇게 주변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성공한 시니어 창업자들의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고집이나 무모함이 아니라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통찰에서 나오는 진정한 자유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자는 다짐입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위로 통달하고 소인은 아래로 통달한다. 가사는 이를 해석하며 군자는 날마다 한 등급씩 올라가 최상의 등급에 이르고 소인은 날마다 한 등급씩 내려가 최하의 등급에 달한다. 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장과 퇴보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과 행동에 누적된 결과라는 것이죠.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평생 학습자로 사는 시니어들, 성공한 50대 이상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평생 학습자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61세 온라인 강의 사업 성공자 김모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유튜브로 영상 편집과 마케팅을 독학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마우스 클릭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6개월 후에는 전문가 수준의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또 다른 성공 사례인 58세 카페 사장 박모 씨는 창업 전 1년 동안 매주 다른 카페를 방문해서 메뉴, 인테리어, 서비스를 분석하며 공부했습니다. 심지어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취득했죠. 나이가 많으니까 더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라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세계적 성공 사례 수전 보일의 꾸준함을 예로 들어볼게요. 48세의 재능을 발견해 세계적인 스타가 된 수전 보일을 보세요. 그녀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기 전까지 수십 년간 꾸준히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실력을 쌓아온 것이 결국 기적 같은 순간을 만들어낸 것이죠. 수전 보일의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그녀가 갑자기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노래를 해왔고 비록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매일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48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노력이 빛을 발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50대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요즘 50대 분들이 조직을 벗어나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일도 아닌 일이 큰일로 다가오죠. 직장에서 총무부에서 해주던 세금 신고도 새 노트북 사는 일도 혼자 하려니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변화 속도는 정말 빠릅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 SNS 마케팅, 유튜브 채널 관리 등 새로운 사업 영역들은 대부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만 50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언어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성공하는 분들은 이런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로 봅니다. 늦었다 고 포기하는 대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자는 마음가짐을 가집니다. 제가 상담한 한 54세 창업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직원들이 컴퓨터 다루는 걸 보면서 위축됐어요. 하지만 생각을 바꿨죠. 나는 그들이 갖지 못한 30년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 이제라도 컴퓨터도 배우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매일 1시간씩 컴퓨터 학원에 다녔어요. 세무 신고하기, 스마트폰 다루기 같은 실용적인 학습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강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뱅킹, 전자세금 계산서, 카드 결제 시스템 등은 사업을 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지식이에요.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독특한 전문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오래 하면 여행 전문가가 되고 요리를 오래 하면 요리 전문가가 됩니다. 그렇게 인생 후반을 빛낼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행 애호가에서 여행 전문가가 된 56세 이모 씨는 30년간 전국 곳곳을 여행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시니어 여행 전문 컨설팅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여행 가이드들과는 달리 동년배의 관점에서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기획해드리는 것이 강점이었죠. 현재 월 수익 3천만 원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요리 취미에서 요리 사업가가 된 60세 최모 씨는 40년간 가족을 위해 요리해온 경험을 살려 집밥 전문 도시락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화학조미료 없는 건강한 집밥이 강점이었어요. 처음에는 주변 이웃들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직원 15명을 둔 사업체로 성장했습니다. 50대 이후의 학습은 20대의 학습과는 달라야 합니다. 더 전략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하죠. 첫째, 모든 것을 다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의 목표와 직결되는 핵심 기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이론보다는 실제로 써볼 수 있는 것부터 배우세요. 예를 들어 SNS 마케팅을 배운다면 책을 읽는 것보다 직접 계정을 만들어서 포스팅해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멘토 찾기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멘토로 모시거나 전문 강사에게 배우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꾸준함이 핵심. 하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30분씩 1년을 하면 180시간, 전문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캐롤 도익 교수는 성장 마인드셋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능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는 믿음이죠. 50대 이후에는 이 성장 마인드셋이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못 배운다 는 고정 마인드셋에서 벗어나 노력하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 는 성장 마인드셋을 갖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의 신경가소성이 활성화되어 인지 능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즉, 50대의 학습은 사업 성공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려는 자세가 성공한 시니어 창업자들의 세 번째 공통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기개발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자신만의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전략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공허감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진정한 행복은 공허감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철학적 명제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된 사실입니다. 성공한 50대 이상 분들을 보면 모두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50대 이후 창업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젊을 때는 생존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일해야 했다면 이제는 더 큰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알베르트 슈파이처를 보세요. 그는 신학자이자 철학자, 오르가니스트였지만 바쁜 생활 중에도 틈틈이 의학 공부를 했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된 후에는 아프리카로 가서 평생 빈민을 위한 위료 봉사를 했습니다. 그는 그 일에서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슈파이처는 이미 유럽에서 성공한 학자였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더 큰 의미를 추구했죠. 그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아프리카에서 보낸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워렌 버핏은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것을 사회에 환원할 때 진정한 만족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직장에서 받던 월급이 아무리 많았다 해도
그 일이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작은 수입이라도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면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일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직무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 경향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성공한 시니어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합니다. 제가 상담한 성공 사례들을 보면 이런 패턴이 뚜렷합니다. 35년간 대기업에서 인사관리를 했던 62세 이모 씨는 퇴직 후 중소기업 CEO들을 위한 인사 컨설팅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젊은 CEO들이 인사 문제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고 싶어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연매출 15억 원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30년간 간호사로 일했던 58세 박모 씨는 독거노인을 위한 방문 간병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보람있어요. 할머니들이 제가 오면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라고 하시더군요. 직원 20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40년간 목공 일을 했던 65세 최모 씨는 젊은 세대에게 전통 목공 기술을 가르치는 공방을 열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손으로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제가 가진 기술을 전수해주면서 용돈도 벌고 일석이조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헌감을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 성공에도 직결됩니다. 첫째로 고객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진정으로 고객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서비스 품질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고객들은 이런 진정성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단골이 됩니다. 둘째로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높아집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은 직원들의 업무 열의를 높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성공 기업들을 보면 직원 이직률이 현저히 낮더군요. 셋째로 사회적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입소문 마케팅 효과도 가져다 줍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경영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돈을 위한 사업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포기하기 쉽지만 사명감을 가진 사업은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줍니다. 젊은 세대와 달리 50대는 공헌에 있어서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는 그 자체로 큰 가치입니다. 이는 젊은 세대가 흉내낼 수 없는 고유한 자산이죠. 오랜 기간 쌓아온 인맥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제공합니다. 생존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면서 더 넓은 시각에서 사회 문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이나 주택 대출 등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공헌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헌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이분법입니다. 진정한 공헌은 오히려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성공 사례들을 보세요. 파타고니아는 환경보호라는 사명을 바탕으로 연매출 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탐스슈즈는 신발 한 켤레를 팔 때마다 한 켤레를 기부하는 사업 모델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헌과 수익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강화하는 관계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공헌은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공헌은 거창한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더라도 그것이 진정성 있다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잘하는 분이라면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 배달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를 잘하는 분이라면 자서전 대필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죠. 여행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동행 서비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면서 점차 발전시켜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공헌감을 추구하는 것이 성공한 시니어 창업자들의 네 번째 공통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봉사 정신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환원하면서 동시에 지속 가능한 사업을 만들어가는 현명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통점 인간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50대 이후 성공하는 분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인간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정립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존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생의 새로운 단계에 맞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인 배우자와의 관계를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바꿉니다.
직장에 다니고 육아를 할 때는 서로 바빠서 느긋하게 대화할 시간이 없었던 부부도 인생 2막을 맞이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남편은 직장에서처럼 상하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질린 나머지 관계 자체를 재검토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많은 부부가 위기를 맞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황혼 이혼율이 높아지는 것도 이러한 관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시니어들은 이 변화를 일찍 감지하고 적응합니다. 예전에는 일이 바빠 여행을 갈 수 없다거나 일 때문에 신경 쓸 여력이 없으니 자녀 교육은 배우자에게 맡긴다는 식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관계 재정립을 위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대화의 질을 높이세요. 하루 30분 이상 배우자와 진솔한 대화 시간을 갖습니다. 서로의 꿈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추억을 되새기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둘째, 역할 분담을 재조정하세요. 집안일을 공평하게 나누어 맡습니다. 각자의 관심사와 취미를 존중하고 지원합니다.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함께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셋째, 새로운 공통 관심사를 만드세요.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를 찾습니다. 정기적인 여행이나 문화활동을 계획합니다.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상호작용은 뇌가 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한 일 중 하나입니다. 실시간으로 얼굴을 마주보며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뇌의 거의 모든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성공한 시니어들은 단순히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깊이 있는 관계를 중시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로빈 덤바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약 150명 정도입니다. 의미 있는 관계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서로의 가치관과 관심사를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겁고 의미 있습니다. 또한 모든 관계에서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압니다. 너무 가까운 관계도 너무 먼 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기억하세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합니다. 상대방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합니다. 자, 이제 제가 처음에 약속드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30년간 수많은 성공 사례를 분석하며 발견한 가장 핵심적인 비밀입니다. 성공한 50대 이상 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바로 꼭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은퇴 후에는 뭔가 새로운 일을 찾거나 취미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초조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일을 하듯 취미에 몰두하고 전문가만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이라는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평생 부지런히 일한 분들이라면 반드시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의무감으로 하는 일에서는 진정한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성공한 시니어들은 이 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하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욕구를 따릅니다.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책을 읽고 편지를 쓰고 산책을 하고 멍하니 있거나 잠을 자는 것도 모두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더는 직장에 나가지 않는 것일 뿐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압박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 찬찬히 고민해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완전히 다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할랜드 샌더스가 62세의 KFC를 창업할 수 있었던 것도, 수전 보일이 48세의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모지사 할머니가 75세의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 원리 때문입니다. 그들은 해야 한다는 압박이 아니라 하고 싶다는 순수한 열정으로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에게 가장 행복했던 나이를 물어보면 언제라고 답할까요? 아무 걱정 없었던 8살, 모든 활동을 즐기던 대학 시절? 정답은 82세입니다. 뇌과학 연구 결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나이로 가장 많이 꼽히는 것이 82세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50대는 끝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공통점을 참고하여 여러분만의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면과 외면의 조화 추구하기, 주변 시선에 흔들리지 않기, 매일 조금씩 성장하기, 공헌감을 느낄 수 있는 일 찾기,
인간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하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인생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이 지금까지보다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